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잠으로 와요. 어떤 약초를 써야 될까요? 제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온라인으로 구매도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불면증으로 그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매년 얼만큼인지 아세요? 매년 계속 늘어나곤 있는데 제가 본 최근 자료에서는 약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왜냐면 모든 그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병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환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병원에 오는 분들 기준으로 통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 곱하기 10, 10배 정도가 잠재 환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한 1000만 명? 불면증 환자가 100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대략 계산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잘 자니까 아이들 제외하고 성인만 놓고 보면 5천만 명인가요, 우리가? 네, 3명 중 1명이 불면증이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사실 그 3명 중 1명이 바로 저입니다. 네, 네, 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잠으로 와요. 네, 잠으로 와서 그 굉장히 이게 수면의 질을 확보하고 시간을 들이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환자분들 볼 땐 좀 어떠세요? 그런 유형의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죠. 내가 음,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수면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죠. 음, 저도 뭐 그런 케이스라서 환자분들 볼 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공감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이 좀 무너지게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수면이 무너지면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음, 주고 또 다시 또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환자분들이 올 때 그 한약으로 치료도 하지만 생활 습관 중에 교정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뭐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커피입니다. 커피 끊으란 얘기죠?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오전에만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제가 카페인 함량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 주세요. 그 카페인 400ml까지는 괜찮다는 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카페인을 건강에 해가 없이 안전하게 먹기 위한 기준이지, 그거를 뭐 그만큼 맞춰서 먹는다, 그 이하로만 먹는다고 해서 잠이 잘 온다라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 용량이지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카페인 0mg을 드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불빛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려면 불빛을 다 차단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야 되는데 환경을 어둡게 만들었더라도 우리는 계속 불빛을 보고 사는데 바로 핸드폰 불빛입니다. 자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주무시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핸드폰 하지 말아라. 자기 전에 네, 핸드폰 자기 하지 전에는 말아라. 제일 핸드폰을 어렵네요, 조금 이것도. 멀리 하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이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이렇게 앞으로 너무 꺾이게 되면서 목이랑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고 또 호흡이 불편해지면서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죠?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두 개 있는데요. 더 나왔네요. 네, 네. 일단 네 번째는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늦든 빠르든 기상 음, 시간을 일정하게 하셔야 잠자는 패턴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낮 시간 그리고 아침 시간에 자연광을 많이 쐬시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실내 근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햇빛 쐴 일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이 햇빛과 우리가 잠자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멜라토닌이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광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조금 산책을 하시면서 햇빛을 쐬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햇빛을 쐬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다 알면서도 참 지키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실제로 지켜도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어떤 약초를 써야 될까요? 이럴 때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기, 혈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진액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에서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각성되는,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연료, 진액은 적은데 뇌는 허열이 생겨서 뜨거워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멧대추 나무 씨앗인 산조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각성 유형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약초인데요. 제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이렇게 생긴 산조인을 직접 먹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식품이라서 일반 환자분들도 그냥 가볍게 온라인으로 구매도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네, 저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없지만 아마 식품용 한약재는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네, 여기 한 100g에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식품으로 된 산조이는.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한방약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료용, 이건 치료용 의약품 한약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산조인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먹을 때는 그 하루에 그 자기 전에 한 2.5g에서 3g 정도 제가 미리 한번 무게를 재봤는데요. 요만큼이에요. 간장 종지에 요만큼? 그러니까 아빠 숟가락으로 한 반만 뜨시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살짝 볶아서 그 갈아가지고 차로 우려 드시거나 장이 좀 건강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대로 드셔도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약간 그 멧돼지 나무의 씨앗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좀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먹어요. 네, 네. 그냥 드셔도 됩니다. 네, 그냥 드셔도 네, 되고 장이나 소화기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가지고 뜨거운 물로 한 10분, 20분만 우리면 충분히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 좀 이렇게 마늘 찢는 것 같은 걸로 빻거나 갈아 드시면은 효과가 더 좋아요. 네. 네, 선생님도 그 산조인으로 약 다리실 때 그냥 안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쓰시죠? 보통은 이제 안에 그 씨앗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 분쇄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산조이는. 네, 저는 제가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아, 이거 오늘 밤 잠 쉽게 못 들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산조인차를 끓여 마십니다.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네,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크게 느끼는 효과는 깊게 잤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활이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좀 여유 있게는 길게 뭐 9시간, 10시간씩 수면 시간이 확보되는 날도 있고, 다음날 일정이 있거나 하면은 좀 짧게밖에 못 자는 날이 있는데, 짧게 자는 날이든 길게 자는 날이든 산조인 차라든지 산조인이 들어가는 보약을 먹고 나서 다음날 느끼는 거는 깊이 잔 시간이 길었다. 그 양방에서는 이제 넌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진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요. 수면의 연속성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침 새벽에 이제 가족들 준비하거나 뭐 외부 소음이 들리면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장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잘 없어요. 산조인차를 음, 먹으면. 예. 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어떤 건가요? 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날 커피 생각이 좀 덜 난다? 그러니까 머리가 피곤하지가 않고 좀 맑으니까 이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산조인차를 먹고 난 다음은 다음날에 어떤 그 에너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또 그걸 안 먹으니까 그 다음날 또 잘 잘 수 있어서 약간 선순환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한 번 제대로 자는 경험을 만드는 게 되게 음, 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산조인 차를 먹고 한 번 잘 자게 되면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면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은 것들을 덜 먹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안 먹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밤에도 잘 자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임상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산조인 단방으로 차로 먹기도 하지만은 이 산조인을 포함하는 그 보약 처방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게 또 대표적인가요? 네, 특히 이제 불면증뿐만 아니라 뭐 빈혈이 있으시거나 무기력하거나 손발이 저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처방이 가미기비탕 같은 처방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서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불면증만 있는 분들보다는 약간의 우울감이라든지 만성 기력 저하가 있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오셨었던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계시는데 20대 때부터 거의 30년간의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못 주무시는 상태가 기본 상태인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특성이 단순히 주무시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소화도 안 되시고 뭐 손발도 이렇게 저리다고 하시고 쉽게 이제 어지럽기도 하시고 몸이 붓거나 또 뭐 잠을 못 주무셔서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운이 없고 전신이 무력한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이런 다른 기타 증상들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잠만 잘 자도 많은 분들이 좋아지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산조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미기비탕 같은 처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고요. 수면 안정과 함께 일단 잠을 잘 자게 되고 뭐 기혈을 보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안정, 뭐 불안하고 약간 초조한 것들까지 이제 좀 고려가 되는 그런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면증이 제일 큰 증상이어서 가미기비탕을 드셨잖아요. 그 네. 이후로 좀 환자분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환자분의 표현으로는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그런 불안이나 초조 같은 심리적인 증상들도 좀 완화된다, 조금 덜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손발이 저리거나 좀 이렇게 기운이 없던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그 수면을 잘 지키기 위해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켜야 할 5가지 생활 규칙을 받고 산조인을 또 소개해드렸고 가미기비탕까지 환자 사례를 공유해드렸는데 일상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씩 나쁜 건 제거해가고 좋은 건 추가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면이 우리 건강의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으로 잘 조절해 보시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잘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